대한민국은 국토면적 107위, 세계 인구 78억 중 5,180만이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통계 정보만 놓고 봤을 때는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한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했었는데요.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떻게 저런 작은 나라에서 유능하고 뛰어난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레전드 선수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 스포츠를 시작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한 e스포츠까지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전 세계인들은 이런 믿을 수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요. e스포츠 초반 몇몇 해외 평론가들은 한국의 PC방과 인터넷 보급률을 이야기하며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은 스타크래프트에 국한되어 있고 이후에 나오는 게임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LOL로 넘어가는 격변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e스포츠의 왕자를 노리기 시작했고 AOS 장르에서 두각을 내던 유럽 선수들이 치고 나오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외 e스포츠 관계자들이 했던 말들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비춰졌고 한국의 e스포츠 부흥기는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끝났으며 당분간은 북미나 유럽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민족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 롤드컵을 시작으로 2014, 15, 16, 17까지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e스포츠의 왕자 자리를 탈환하게 되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중국 LPL에 밀려 잠시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2020년 롤드컵에서 다몬게이밍이 LPL 수닝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게임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AOS 장르까지 한국인들이 장악하면서 해외 매체들은 한국인들은 왜 게임을 잘할까라는 토론을 진행했고 선수단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과 마인드, 체계를 분석하며 한국 선수들을 뛰어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저들은 끝까지 한국인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유일하게 제패하지 못한 FPS 게임을 이야기하며 전략게임과 AOS 장르는 잘하지만 1인칭 FPS 장르에서는 큰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을 부정했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은 컷오프 게임에 특화되어 있으며 1인칭같이 시야를 입체적으로 보는 게임이 약하다라며 말도 안 되는 멍소리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선수들이 FPS 관련 게임에 대해서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시기라 대부분의 해외 팬들은 저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고 한국인은 FPS를 못하기 때문에 대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몇몇 한국인들은 외국인들 사이에 숨어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틀필드에서 공격 헬기로 한 라운드에서 200킬 이상 학살을 하거나 1000m 이상의 적을 헤드샷으로 연속으로 잡는 등 큰 대회에서 활약하지는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6년 5월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던 FPS 게임 오버워치가 출시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FPS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카스같이 정통 FPS를 추구하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위도우 메이커와 맥크리같이 정확한 에임 조준과 헤드샷을 통한 샷발이 중요한 영웅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 선수보다는 카스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북미와 유럽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기간 FPS 게임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들마저도 전략게임과 AOS 게임은 모르겠는데 FPS는 한국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판이 깔리고 패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버워치도 LOL처럼 경쟁전이라는 랭크 게임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 시즌의 랭킹을 확인해보니 탑10 랭커들 중 무려 8명이나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탑 100에는 72명, 탑 500에는 총 43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한국인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서버라고 오해하는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즌 초반이라 변동폭이 클 수 있었지만 그렇게 FPS를 못한다고 조롱을 받던 한국 유저들이 탑 500 기준 85%를 넘어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해외 유저들이 조금씩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한국인들과 너무 달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블리자드가 개최하는 오버워치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총 16개 팀이 참가하게 되었고 FPS 왕자의 자리를 두고 제대로 한판 붙게 됩니다. 오버워치는 그 당시 한 달에만 무려 2억 6,900만 달러, 하나로 3,107억 원의 수익을 올릴 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던 게임이라 어떤 나라가 초대 우승자가 될지 무척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핀란드에 있는 C조에 소속되면서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랭킹은 한국 선수들이 도배를 하고 있었지만 대회는 일반 랭크 게임들과 달랐고 1인칭 FPS는 개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무척 중요한 장르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실력을 쉽게 가늠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기다리던 첫 번째 경기 호주와의 경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다 쓸모없는 짓이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됩니다. 한국 선수들이 프로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하듯이 양악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화물을 끌고 정해진 위치까지 운반하는 호위 전장에서는 다른 국과와는 차원이 다른 팀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화물차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거침없이 지나갔고 호주 선수들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 경기 모두를 내주게 됐는데요. 이후 한국은 8강부터 4강까지 보이는 모든 것을 학살하며 빠르게 정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결승전까지 올라간 한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4대0 압승을 해버리면서 오버워치 월드컵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예선전을 시작으로 결승까지 무패, 무실세트, 총 세트 전적 14대0이라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높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다른 선수들을 학살했고 기본 샷발은 물론 완벽한 팀플레이까지 선보이면서 다른 국가들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최초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결승전을 기대하고 경기를 지켜봤는데 해외 유저들은 한국 선수들의 광기어린 플레이를 보고 경악했고 치킨 한 마리를 다 먹기도 전에 경기를 끝내버린 한국 선수들의 극악무도한 모습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2017, 2018년도까지 우승을 하면서 e스포츠 게임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한국 대 세계라는 타이틀을 달아놓고 유럽, 북미, 아시아권 선수들이 한국이라는 보스를 잡는 레이드를 펼쳤지만 끝내 보스를 잡지 못했다며 한국인들의 믿을 수 없는 실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한국인들의 FPS 실력을 비교해볼 수 있는 이벤트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스포츠에 있어서 제2의 주적이라고 불리는 일본과의 대결이 그 경기였습니다. e스포츠에서 한국과 중국은 많이 만났었지만 일본과의 경기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회를 통해 베일에 쌓여있던 일본인들의 FPS 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은 상금은 놓칠 수 있어도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격투 게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일본이었기에 대회를 참여했던 한국 선수들도 방심하지 않았고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총 5개의 라운드로 일본 쪽 선수 한 명이 기권하면서 32대 31이라는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1라운드에서 서로의 전력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전을 펼치게 되는데 일본 선수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 10분, 상황은 30대 13. 한국 선수들은 2명만 죽고 전원이 생존해 있습니다. 일본인 선수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오토바이로 고개 비행을 하고 도착한 기켄 선수가 바로 일본 선수를 제압해버리는데요. 뭐 날아온대요? 아니 어디서?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절대고수처럼 정확한 위치에 안정적으로 착지한 한국 선수를 본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e스포츠에서 한국인이 일본인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탐색전을 위한 첫 경기는 한국 선수가 20명이나 살아남는 상태로 가볍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일본 선수들의 전력을 파악했는지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경기에 대한 승리보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잡는지 내기라도 하듯이 일본 선수들이 보이기만 하면 학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킬 로그는 일본 선수들의 사망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시시하게 끝이 나는데 믿기 힘든 결과를 보게 됩니다. 6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경기가 7분 48초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끝이 났는데요. 다른 게임에 비해 필드도 넓고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배치된 생존형 게임에서 7분 48초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실력을 뛰어넘어 엄청난 광기를 보여주며 선수들을 추격하고 학살했다는 말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력 차이를 보여준 한국 선수들은 3, 4, 5라운드까지 가볍게 따내면서 일본과의 대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사실 일본과의 대결에서 이겼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이 경기를 통해 e스포츠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OL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과의 경기도 있었는데요. 2021년 설 특집으로 펍지 한중 파트너 리그가 개최됩니다. 이벤트 대회지만 총 상금 1200만원에 생방송 시청자만 6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참가했던 중국 선수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중국 핵 프로그램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 선수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압도해서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에 비해 e스포츠 문화도 발달되어 있었고 최근 LOL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나라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핵쟁이들과 다르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며 큰 기대를 하는 유저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에 기대를 했던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기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됐는데 1일차 경기에서는 서로 탐색전을 펼치고 가볍게 한국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2일차 경기가 시작되는데 1일차와 다르게 중국 선수들의 전투력이 크게 상승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몇몇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과 비등비등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킬스코어도 크게 뒤처지지 않고 2개의 라운드까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선수들이 손이 풀리고 한국의 전략을 파악해 승정을 챙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3일차 한국 선수가 중국 선수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안 절벽에 간신히 연패한 순간 중국 선수 4명이 추방당했다는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출력되는데요. 여기 호랑이 이빨 사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경기에서 추방이 되었다고요? 그러게요. 갑자기 추방되었다고요? 추방도 되나요? 네. 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리자한테 비보였나요? 네, 비자가 없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무기자 정확한 상황을 몰랐던 해설진들은 순간 당황했고 중국 선수들의 비자 드립을 치면서 힘겹게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4명의 선수가 추방된 이후부터 중국은 급속도로 무너져내렸고 4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한국에게 압도당하며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분 좋게 대회가 마무리되나 했지만 경기가 끝나고 추방에 대한 안내 내용이 공지로 올라오면서 그 당시 경기를 지켜봤던 팬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경기 중 추방된 중국 선수들에게 비정상 플레이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공지였는데요. 한국 선수들도 중국 선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에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아무리 이벤트 경기라지만 설마 대회에서 핵을 사용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의심이 되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한국 선수들이 대회에서 이겼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핵을 사용한 정황들을 보여주며 펍지의 대회 운영을 비판했었는데요. 시청자들도 아무리 무개념이라도 대회에서 핵을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걸려 있었지만 당당하게 핵을 사용했고 그런 플레이 자체가 문화인 것처럼 대회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회에 참가했던 중국 선수들은 계정 영구 이용 제한을 당했고 펍지 파트너 권한까지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씁쓸하게 핵쟁이 엔딩으로 끝나버렸지만 핵 프로그램 따위로는 한국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대회를 통해 알려준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국인이 여태까지 쌓아올린 FPS 관련 업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여겨지는 게임들은 한국 안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외 유저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성향을 보고 한국인들은 지배할 가치가 있는 게임을 찾는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게임이 한국인에게 지배당하지 않았다면 그 게임은 주목받지 못하거나 인기가 없는 게임일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시전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LOL처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높은 우승 상금이 걸려있는 FPS 게임이 있다면 100% 한국인은 몰릴 것이고 우승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8강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유저들이 FPS를 못한다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LOL 같이 인기 있고 대중성 있는 FPS 대작 게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